안녕하십니까. 저는 종합수부토의학과 황티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방법이라는 주제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거나 유학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 원활한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원활하게 하는 데에 많은 대화가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유학생으로서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던 식당에서 식당 사장님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2주 만에 해고당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은 타인과의 시작이어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오해와 분신이 생기며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소통이 항상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생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문화 차이들이 존재하여 이 사고 방식의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들이 의사소통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새로운 갈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의사소통을 위한 빈소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은 자연스럽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의사소통의 빈소 요소로 첫 번째로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의사소통에 언어가 필요한 것인가요? 언어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에 대한 특성과 기본적인 본질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의사소통을 잘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하기 전략을 개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말하기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말해달라고 요구하기. 뭐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반복 요청하기. 네? 다시 말씀해주세요. 대화 유지를 위해 표현 사용하기. 그래서? 그래? 단어 표현은 모르는데 다른 말로 쉽게 불러 말하기.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요청하기. 이런 거 뭐라고 하지요? 의사소통은 화자와 정자에 의해 의미가 전달되고 그 의미를 서로 합성하여 하나의 담화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말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의 말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항상 생각하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음은 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서로의 입장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서로가 가질 수 있는 편견과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보는 것입니다. 위에 제시한 5가지 방법들은 가장 바르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한국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도중 만났던 한국인 언니와 아직도 자주 만나거나 SNS를 통해 연락을 하곤 하는데 그 언니를 통해서 한국어를 빠르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끔 언니를 만나 쇼핑을 하거나 유적지 같은 곳에 놀러가면 한국 전통 문화나 현대적인 문화에 대해서 언니가 아는 만큼 설명을 해주곤 합니다. 가끔은 언니의 집에 초대받아서 한국 전통 조리를 만들어 먹은 때는 언니가 일부러 음식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참여를 시켜주는데 다양스럽게 이런 식으로 한국 문화나 언어에 빠르게 숙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베트남의 요리나 문화 같은 것을 설명하기도 하고 언니는 아직 베트남에 여행 와보지 못한다고 하여 나중에 베트남에 같이 여행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며 한국인 친구를 만나는 것이 한국에 정착을 하는 것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온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봤으며 모든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불편함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